8절 표면 장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면 장력이다 하면 surface tension, 시그마로 보통 많이 표시합니다. 어떤 물의 액체의 표면에 작용하는 단위 길이당 힘을 얘기하겠습니다. 시그마는 L분의 F인데 이 표면 장력은 예를 들면 연잎에 물이 떨어지면 물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되겠죠. 동그랗게 된다든지 어떤 작은 관에 이렇게 물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게 다 표면 장력의 효과로 생기는 겁니다. 비눗방울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게 표면 장력이고요. 표면 장력이라 하면 바로 크기는 시그마로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표면 장력은 우리는 보통 표면에 장력하는 단위 길이당 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정의는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어떤 우리 철사가 있을 때 여기에 이렇게 역시 철사 고정해서 비누막에다 넣으면은 비누막이 이렇게 되겠죠. 비누막이 이렇게 되는데 이 비누막에 힘을 가해 봅니다. 비누막을 당겨 봅니다. 어떤 힘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F 다시 F, 소문자를 할까요? 소문자 F라는 힘으로 한번 잡아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F는 실제로는 2F인데 일단 F라고 두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16톤으로 잡아당겼을 때 F는 10이고 소문자 F는 5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힘을 가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비누막은 면적이 늘어나겠죠. 원래 여기에서부터 요만큼 늘어납니다. 이렇게 힘을 잡아당기면 이만큼이 늘어났습니다. 힘을 가하면. 이거는 그냥 실제로 비누막이 아니더라도 풍선 같은 그런 거를 잡아당긴다 그래도 표면은 늘어나겠죠. 쭉 늘어납니다. 비눗방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3개 잡아당기면은 터지겠죠. 살살 작은 힘으로 잡아당기면 비누막이 표면이 이렇게 넓어지겠죠. 이럴 때 표면 장력의 저기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 면적을 넓히는데 소요되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를 이 면적으로 늘어난 면적으로 즉 시그마라는 것은 단위 면적당을 늘어난 단위 면적당 필요한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결국 일의 형태로 지금 해주게 되겠죠. 이게 원래의 정의입니다. 시그마의 원래 정의는 이건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안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늘어난 소요되는 에너지는 일은 뭔가요? 에너지 결국 일입니다. 필요한 일이라는 것은 힘 곱하기 일이라는 것은 힘 곱하기 길이겠죠. 요 길이를 L이라고 합시다. L. 그리고 요 늘어난 길이를 dx를 합시다. 그러면은 F 곱하기 1이라는 것은 F 곱하기 L이죠. dx죠. F 곱하기 dx만큼. 그런데 이 F라는 건 실제 10. 예를 들면 10. 또는 F로 한다면 2F. 또는 이거는 2F 곱하기 dx가 되겠죠. 요때 F는 5. 요거 F는 10. 예, 10. 결국은 숫자로 예를 들면 10 곱하기 dx입니다. 지금은. 그런데 왜 2로 하느냐 이따가 설명하면. 자, 그런데 늘어난 면적을 봅시다. 늘어난 면적은 근데 실제 철사 보면은 옆에서 보면 이렇죠. 이렇게 두께가 비누막이 실제로는 비누막이 이렇게 막이 두께가 있습니다. 비누막이 늘어난 면적은 이쪽도 있고 양면으로 늘어납니다. 양면 윗면과 아랫면의 2배로 늘어납니다. 따라서 늘어난 면적이라는 것은 A라는 것은 늘어난 면적 A는 어떻게 되나요? A는 LDX가 아니라 이건 한쪽 면만 비누막의 위아래가 있다면 앞뒤가 있다면 윗면 비누막 두께가 있습니다. 없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요 면적 양쪽으로 늘어나니까 늘어난 면적은 LDX가 2LDX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A분의 면적이 늘어난 면적분의
면적이 늘어나는데 필요한 2를 해보면 2L dx분의 f dx 하지 말고 EF dx 하고 EF dx. 그러면 요거 다 지워지고 L분의 F가 되겠죠. 즉 그런데 요 길이가 봅시다. 여기는 L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전체 길이가 얼마예요? 2L을 요 필요한 길을 2L이고 이 들은 힘이 2F니까 이것이 바로 L분의 F 시그마가 됩니다. 그러면은 보니까 단위 길이당의 표면을 넓히는 데 필요한 이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면 장력이라면 그냥 단순하게 이걸 오히려 정의식인 것처럼 L분의 F 단위 길이당 필요한 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렇게 정해놓고 실제로는 거꾸로 많이 합니다. 표면 장력이 시그마다라면 거기에 필요한 F는 얼마냐? F는 시그마 곱하기 L이 됩니다. 이제 이 경우에서 보면 알겠죠. 표면 장력이 시그마라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1은 드는 힘은 길이가 2L이니까 2L이죠. 시그마 2L 이것이 바로 EF가 되는 거죠. F죠. F 또는 EF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시그마는 L분의 F로 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표면 장력의 단위는 당연히 힘 나누기 그러니까 뉴턴 메타가 되겠고요. 표면 장력의 효과를 나타내는 현상으로는 어떤 물방울이라든지 비눗방울이라든지 모세관 현상 등이 있겠습니다. 먼저 물방울과 비눗방울에 대해서 살펴보면 비눗방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비눗방울에 대해서 비눗방울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거죠. 비눗방울이 있으면 비눗방울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 해서 바람을 후후 불어넣으면 이게 점점 커지죠. 이렇게 되겠죠. 바람을 후후 불어넣는다는 얘기는 이쪽에 압력을 높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내부의 압력을 높이면 뭐와 평행을 이루느냐? 표면 장력과 평행을 이룹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우리가 뭐 공식으로 외우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구하는데 이건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비눗방울이 있을 때 이 비눗방울의 관계를 구하려면 이 반을 자릅니다. 상상속으로 반을 자른다는 얘기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표면에는 표면 장력이 사용합니다. 표면은 공기와 접하는 표면에는 아까도 비눗막이 있으니까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고 여기에 표면 장력이 작용합니다. 시그마가 작용합니다. 양쪽 면에 이렇게. 자,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은 자유물체도라는 개념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유물체도. Free Body Diagram. Free Body Diagram. 이거 재력학이나 정력학이나 동력학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죠. 어떤 물체에 힘이 작용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관에서 원관이라든지 뭐 어떤 것을 관에서 힘을 작용 여기서 전단 응력을 구하라 할 때는 또는 보호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잡아당길 때 응력을 구하라 한다면 이거 요 단면에서 구하라 한다면 잘라졌다고 요것만 이렇게 표시합니다. 요걸로 표시하면은 실제로 요 단면에서 물체가 붙어 있는데 실제 요 단면에는 어떤 힘이 작용하면 이쪽 물체가 분자가 잡아당기는 이런 힘이 있는 거죠. 이렇게 즉 이 단면에서 응력을 구한다든지 한다면은 실제 물체가 이래 있더라도 여기서 잘라졌다고 생각하고 요것만 딱 그리고 요 그림에 대해서 작용하는 힘을 표시하는 것이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입니다. 실제 안 잘라졌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우리가 지금 비눗방울이 이래 있으면 여기를 잘라졌다고 요 단면에 대해서 작용하는 힘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그림 A가 되겠습니다. 즉 내부의 압력은 PI고 바깥의 압력은 공기압, 대기압이겠죠. 이런 P0라고 Pout이라고 표시를 PI, P0라고 표시합시다. 그러면은 또 어떤 힘이 존재하는 이 물체에 존재하는 힘은 여기에 시그마가 존재하겠죠. 시그마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쪽 방향을 Y 또는 Z 방향으로 한다면 이쪽 방향 힘의 성분을 다 그리면 먼저 시그마는 쉽죠. 시그마라는 것은 여기에 작용하는 게 이게 원이니까 요렇게 길이는 2파이r이 되겠죠. 2파이r 시그마인데 안과 바깥에 이렇게 있으니까 2배가 되겠죠. 이게 어떻게 작용하느냐? 아래로 이렇게 작용하겠죠. 이 아래로 작용한다는 얘기는 아래쪽 여기 비눗방울이 잡아당기는 힘이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 PI와 P0 사이에 원통이 이렇게 작용할 때 작용하는 힘은 원래는 적분을 해야 됩니다. 원래는 이 단면에서 이 단면에서 작용하는 힘이 예를 들어 요런 짧은 원에 작용하는 차이 해서 코사인 세타 이렇게 다 해서 적분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론만 이것은 역시 이를 구하는 문제는 제로역학이나 우리 또는 유체각 뒤에 공면에 작용하는 힘 이런 걸 보면 알 수도 있습니다만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토탈 힘은 이것을 투영시킨 원이죠. 이런 원에 작용하는 이 압력이 작용하는 이 원에 작용하는 압력과 똑같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압력 차이는 Pi-P0일 것이고 이 공면을 투영시킨 빛을 비춰보면 이렇게 원이 되겠죠. 이 면적이 파이R 제곱을 위쪽으로 작용합니다. Pi가 높으면은 따라서 작용하는 힘이 두 개가 평형을 이룬다. 이렇게 해서 하면은 공식은 이와 같이 Pi-P0는 R분의 4 시그마로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원리는 이렇게 구하는데 결론은 외울 사람은 외우고 외운다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또 금방 이렇게 그림을 원리를 생각하면 금방 유도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반해서 물방울입니다. 물방울도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있을 때 물방울도 안의 압력과 바깥의 압력의 차이로 해서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표면 장력 시그마. 그런데 물방울 같은 경우는 잘랐다고 생각할 때 공기와 접하는 표면은 딱 이거 하나뿐이죠. 아까 비눗방울은 표면이 양쪽에 있는데 반해서 여기는 하나니까 시그마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요 앞식에서 요것만 차이죠. 이것만 차이죠. 식은 똑같은데 시그마 곱하기 2파이RL이 되겠죠. 2파이R이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앞에서는 4였지만 시그마가 2개니까 지금은 2시그마가 되겠죠. 결론은 이렇게 식이 달라진다는 거 아셔야 되겠습니다. 연습문제 1회 26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유체역학의 이해라는 책의 연습문제 뒤에 있는 것입니다. 반지름이 5cm이고 표면 장력이 0.7인 물방울 내부와 외부의 압력차를 구하라 한다면 Pi-P0는 R분의 20 물방울인 경우에는 표면 장력이 하나밖에 작용하지 않으니까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SI 단위로 다 대입을 하면 계산하고 압력 차인 단위인 파스칼을 붙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비눗방울이다. 비눗방울인 경우에 보면은 역시 R분의 4 시그마 이렇게 하면은 5점 그대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다시피 Pi-P0가 R분의 4 시그마니까 이 시그마 양이고 다 양이니까 일반적으로 Pi가 P0보다 큽니다. 밀방울이든 비눗방울이든 그리고 심지어 물속에 어떤 물방울 거품, 공기방울이 생겨서 올라올 때 이때 압력을 여기 압력과 여기 압력을 비교하면 여기 압력이 큽니다. 이게 압력이 크니까 이런 모양이 됩니다. 바깥의 압력이 크면 찌그러지고 없어지겠죠. 요거 예를 들어 물속에 공기가 있다고 해서 이 공기 압력은 이 바깥의 압력보다 크다는 거, 표면 장력 효과 때문에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